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정부가 지방에 몰려있는 악성 미분양 물량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분양 경기를 끌어올리는 일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큽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의 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태형 워크아웃 사태 후폭풍과 지역 건설업계 상황을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점검해봅니다. 1월 18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오늘 아침 성서공단로 쪽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남대구 나들목에서 장동내거리 방향 출판산업단지 교차로 부근 2, 3차로에 걸쳐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이 구간 지나신다면 주의하시고요. 대학로 복견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에서 신호 2번 받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검단로 검단대거리에서 복견오거리 방향 복견오거리에서 서행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팔달로 상신삼거리에서 팔달교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으니 시간의 여유를 갖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성서동로 조달청 내거리에서 이곡역 내거리 방향 이곡역 내거리에서 신호 앞두고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고요.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칠성 고가차도에서 정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며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며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4도, 습도는 84%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돌보던 가족을 해치는 간병살인이 비극이 또다시 반복된 걸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8시 18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남성과 이 남성이 50대 아들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아들은 약 15년쯤 전부터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극진히 돌봐온 걸로 보이는데요. 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에 따르면 간병살인이 정황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네, 가족이 돌보던 가족을 해치는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또 발생을 했네요. 예,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고 지자체로부터 이렇다 할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도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80대 남성이 살고 있는 줄도 잘 몰랐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지난해 10월 남구 이천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뇌병변 장애를 가진 40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보다 앞서 2022년에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50대 아버지를 퇴원시킨 후 수성구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간병살인이 끝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이 중증 질환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 부담을 덜 수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좀 미흡한 상황이죠. 예, 비슷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후속 대책이 나오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되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방문 요양 서비스와 주간 보호센터 모두 이용 시간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느 정도 자신이 삶을 살면서 간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소 파격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고 또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 북구의회가 신청사 건립 대신 현 사무실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데요. 처음에 3억 원을 쓰겠다더니 실제로는 5억 원 정도가 들 걸로 보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현재 상임위별로 5명에서 7명의 의원들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리모델링으로 1인 1실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근데 비용은 왜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구청 차원에서 가설계안을 계획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막상 공사를 앞두고 건축사무소를 통해 실시 설계를 진행하니 필요한 돈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계 안에는 방 3개당 하나씩 냉난방기를 넣을 계획이었는데 각 방마다 넣기로 계획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 마련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예, 북구청은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예산을 충당하고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공공운영비를 다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보다도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는데 이번 일로 북구의회 스스로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본인들이 쓰는 예산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나중에 증액한다면 누가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에 신뢰를 갖겠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행정부도 의회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예,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비판 기사를 보도한 지역신문사의 취재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이달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박람회인 CES 참가 등을 위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다녀왔는데요. 강 교육감이 배우자 역시 IT 분야 기업인으로서 비슷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출장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지적 기사를 쓴 언론사에 취재를 제안한 건가요? 예, 시교육청은 보도 다음 날인 지난 12일부터 해당 매체에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하고 취재도 제한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해당 언론사가 자료를 제공받으면 교육청이 예상했던 방향과 다르게 기사화를 하다 보니 당분간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고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를 바로잡고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시시비비를 가릴 수단이 있을 텐데요. 이런 교육청의 대응이 좀 논란을 키우는 모양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이미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강 교육감이 해외 출장을 비판했는데요. 올해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수천만 원을 들여서 미국까지 갔다 와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취재 제한과 관련해서 비판이 일자 어제부터 보도자료를 다시 해당 언론사에 보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서 대구시가 대구 MBC에 대해 취재를 제한하는 행위로 대응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교육청까지 비슷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취재 제한도 유행이냐는 웃지 못할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씁쓸한 뒷말이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남시장 계란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순혜입니다. 여기 가게가 동생네 가게인데 택배도 싸고 가게도 봐주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8년 정도 됐어요. 저희 가족들이 농장을 한 60년 정도 하셨어요. 계란 농장을. 그래서 아직까지 요즘 막 AI 뭐 이런 닭들이 병이 있고 이런데 저희 농장은 아직 한 번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든지 고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품 인정을 받은 계란이라 가져와서 당일 판매하기 때문에 다들 오시는 손님들이 싱싱하고 너무 좋다고 한 번 사가신 분들은 얼마 전에는 거제도에서도 다시 오셨더라고요. 대구 볼일 보러 왔다가 사간다고. 멀리서도 많이 오시고 택배 주문도 많고. 하여튼 저희들 계란은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또 판매를 하고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 생각하고 하는 거라 믿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닭이 낳은 계란 드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만 선안시장 계란집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태원건설발 부동산 PF 리스크와 위기 앞에 놓인 지역의 건설업계 상황 짚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태원건설 워크아웃으로 한 고비는 넘겼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채무를 막지 못한 태원건설 워크아웃이 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 4개월간 채권단 주도로 사업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태원건설 측은 조직과 인원 구조 조정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비용 절감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아웃 개시로
건설업계와 금융업원의 이제 도미노 연쇄 위기는 일단 좀 피하게 됐지만 기업 개선 계획을 좀 확정하기 전까지의 인건비와 공사비 등 기업 운영 자금은 태형건설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네. 일단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지역 아파트 사업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네, 태형건설이 현재 뭐 시공 중이거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지역 건설 현장을 보면 네. 이 대구가 2곳이 있고 경북이 3곳이 있습니다. 이 동구 신천동, 이 예전에 동부정류장 터에 지금 짓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는 현재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또 서대구역 국가산업단지 이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에 또 참여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아직까지 이 설계 단계입니다. 이 경북에는 이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600여 세대 아파트 공사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 포항의 장성동 재개발 사업과 이 신경주 역세권 이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도 이 태형건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북 중에서도 구미 지역의 아파트 건설 규모는 상당한데요. 맞습니다. 3개 단지로 건설을 하는데 1단지 분양률이 17%에 그쳤다고 합니다. 태형 사태가 좀 터지면서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일단 그 주택 보증 도시보증공사 분양 보증에 좀 가입이 돼 있어 이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네. 다만 지금 분양률이 좀 낮다 보니까 2, 3단지의 건설과 분양은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곧 채권단의 실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구미시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1단지 공사 현장에 아직 대금 미납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네, 이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금 태형건설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노동자들입니다. 이 임금 체불 때문인데 이 서울에서는 11월부터 노동자 40명의 월급이 2억 정도 밀려 있다고 합니다. 이 노동부가 태형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이 105곳에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이 건설업 자체가 이 다단계 하도급 체계다 보니까 이 실제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일 말단에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 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실제 태형건설은 돈을 줬는데 밑에 하도급 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까지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도 노동자 얘기 말씀하시니까 딱 하도급 업체들 어떡하냐 네. 이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현재 우리 지역의 건설업계 체불 임금 규모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대구 경북의 체불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17억 원입니다. 1년 새에 292억 원이 늘었는데요. 네. 한 30%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특히 건설업의 체불이 심각한데 276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 가운데 21%,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일단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절도 다가오는데 말입니다. 자, 이미 대구 경북 지역 건설업체들의 폐업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체불 임금 일자리 문제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실태를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지난해 대구 경북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가 51건으로 2022년 4건에서 급증했습니다. 경북 역시 81% 정도 늘어났고요. 네. 이 건설업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체로 구분하는데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이 종합건설사의 역할이고 이 전문건설사는 굴착이나 도장, 그렇죠. 이 분야별로 하도급 업체가 있는 셈인데 이 2023년에 폐업 신고 건수가 전문건설업체가 282건이었습니다. 이 전년도보다 31% 늘어난 상황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건설사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주면 이 전문건설업체가 일용직 건설노동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주는 체계입니다. 이 전문건설업체 폐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 체불임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국내 시공 순위 16위인 대형 건설사인 이 태형건설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마당인데 이 영세한 업체들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부동산 PF 부실 등 불확실성이 좀 커져서 작년보다 건설 시장에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작년에는 그나마 이전에 수주받은 공사 물량이 있어서 버텼지만 올해는 일감이 뚝 떨어져서 이 버티기 어려운 업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건설업 위축에 따른 여파로 또 취업자 수가 또 줄 수 있다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쌓여있는 미분양 또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역 건설업계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이 대구의 주택 착공 물량이 1,100여 가구 정도였습니다. 네. 1년 사이에 92%나 줄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다가 이 전문 건설업체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파트 분양 경기 침체 영향도 걱정이지만 세수 부족 때문에 광급 공사 역시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중고네요. 그렇습니다. 일감 부족으로 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는 데다 이 최저가 입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해서 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민간 건설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자체에서 광급 공사라도 좀 많이 발주해서 일감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요. 네. 그 최근 나온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그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 경북 포항이었습니다. 네. 3,800여 가구 정도 되고요. 대구 남구와 달서구가 뒤를 이었고요. 또 대구의 경우 북구와 수성구, 동구, 중구까지 해서 이 6개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 발생해서 사실상 전역이 이 미분양 포항 사태의 전역이요? 중심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중심에 네. 있는 대구도. 이런 상황인데 태형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이제 주택 경기가 더 얼어붙고 있어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재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취득세 또 양도세 감면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이 준공 후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 법 개정을 전제로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고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이긴 한데 네. 이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이 전용 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이 적용이 됩니다. 이 대구의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 신호탄이 될지는 좀 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거든요. 그러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 임대사업자를 하는 이들에게 이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가뜩이나 지금 세수가 줄었는데 취득세 감면으로 세수 역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뉴스에서 미분양 사태 나올 때마다 우리 지역에 언급돼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체감을 하고 계신 실정일 거예요. 게다가 부실한 PF 사업이 얼마나 더 있을지 그렇죠. 참 이것도 걱정이 큽니다. 지역 건설업계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시공사들은 사업 초기 부지 매입 단계 때부터 막대한 돈을 이제 빌리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빌려주는 가장 큰 기준은 이 사업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 가능성이 다거든요.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 계획,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이제 부동산 PF 시장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상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어느 때보다 시장과 그리고 국민의 심리를 잘 살펴야 할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옛 동부정류장 이 태영 공사장 일부 공정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좀 멈춘 곳도 있다라고 하는 이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아마도 전문 건설업체마다 이 공정을 맡겼고 여기에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을 때 공사가 일부 또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PF 대출이 계속되면 이 중소건설사들의 경우에는 또 폐업이 이 우려되는 사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PF 이자를 갚기 위해서 여기에 돈을 먼저 내다 보면 결국 이 공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대금을 주지 못하는 네.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시장이 좋아지면 PF 대출이 또 확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정도면 주택 물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됐고 이 새로운 신규 물량 공급에 있어서는 좀 계획이 이 필요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선분양 후에 PF 대금을 받아서 입주를 시키고 그다음에 돈을 갚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이 공사를 먼저 하고 후분양 제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풍선은 불면 터진다.
하겠습니다. 네, 터지기 전에 정말 극단적이더라도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 천용희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원책은 있는지 배은 리포터가 취재했어요. 어서 오세요. 네, 교육부가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한 2022년 졸업자 통계조사 취업률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69.2%로 9위, 경북은 67.6%로 15위에 머물렀는데요. 실제 대학생들에게 취업과 일자리에 관해 물었을 때 갈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지역의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취업 상담 현장의 소리와 함께 대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청하신 상담을 제가 봤는데 오늘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먼저 초안에 작성해 주신 내용을 봤는데 이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이 직무에 준비를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했느냐에 대한 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졸업반에 있는 전종민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직업을 좀 더 찾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는 일자리가 크게 많지 않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수도권 외에는 일자리가 잘 없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일을 하게 되면은 외국어 실력이나 또는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취업을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4학년 2학기 재학 중입니다. 사람들이 취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꼭 취업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현재는 그런 생각이 중심적인 사고로 자리 잡은 건 아니니까요. 저는 내년까지는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인 4학년 정유진입니다. 간호학과 재학 중인데 간호학과 특성상 생각하시기로는 바로 4학년 졸업하고 취업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현재 지금 대학병원에서 뽑는 인원이 매우 줄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토익 점수도 높아지고 학점 보는 점수도 높아져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될 수 있다면 서울 대학병원 들어가고 싶고 안 되면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 갈 예정입니다. 해외 취업이나 수도권 지역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취업률의 차이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구 경북권의 취업률이 많이 저조한데요. 네. 그 저조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진전문대학교 학생복지취업처장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대구는 아무래도 타도시 대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굵직한 대기업이 부족합니다. 대기업 투자가 들어오면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취업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데 최근 대구에는 이러한 기회가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과거에 비해서 4년제 일반 대학의 진학 문턱이 낮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심과 성향에 따른 직업 교육으로의 진학보다는 학업과 학력을 위한 일반 교육 및 대학 교육으로의 진학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진학의 구조가 변경되면서 산업체 현장의 채용 수요와 대학의 직업 교육에서 미스매칭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결과가 대구시의 취업률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굵직한 대기업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대구에는 총 20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지방도시의 청년 유치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문식 교육의 전략과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차세대 주문식 교육의 즉 버전2의 주문식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지자체, 대학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서 더 많은 지원이 생기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도 대구 경북에 고용센터가 16개가 있는데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연계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취업 지원 사업에 1,772명이 참여하였고 그중에서 896명이 취업에 성공할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대구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드리는 대구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서현정 팀장입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이 대구 경북 청년 취업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누구나 알만한 기업이 많지 않은 게 우리 지역 현실이고 그 일자리에 맞는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청년들에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혼자 해결하라기보다는 우선에 주변에 있는 직업 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사업은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그리고 심층 직업 상담을 보다 특화한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사업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심층 상담을 통해 참여자가 가진 개인 특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참여자의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경력 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 컨설팅, AI 면접, 연습 등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구직자가 구직권 힘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향후에도 단순히 일자리를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을 통한 고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업 선택이나 취업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바로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락하셔서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나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배안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내륙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고요.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과 산지에는 빙판길 또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가 10도, 안동이 8도, 경주 9도로 예상되네요. 1월 18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